자, 오늘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아이고 마이크를 안 들고 말하고 있었네. 오늘 좀 많이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좀 밤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합시다. 바쁘니까. 자, 지금 갈래복합 2 보려고 하는 거고,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갈래복합 2에는 지금 사설시조 하나하고, 사시담정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사시담정기는 꽤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좀 둘 다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어서 그런지 그 5문제나 달려 있거든? 자, 그럼 먼저 문제 보면서 힌트 한번 좀 얻어봅시다. 자, 여기 4번 문제 좀 먼저 보면,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인데, 자, 이 4번 문제에 보면 요런 게 있네. 자, 사대부들은 소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사시남정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자, 왜냐면 이 사시남정기를 쓴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 존경받는 선비이기도 했고 벼슬이 꽤 높았던 선비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이 사대부들이 이 소설은 괜찮은 소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백성의 도리를 돈독하게 하고 세교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온 인물들의 행동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좀 배워도 괜찮을,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권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소설에서 사씨가 그 온갖 악행을 교씨로부터 당하고 나서도 뭔가 그것을 잘 참아내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잘 보필하고 시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사시남정기를 읽으면 여성들의 윤리 교훈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씨의 행동 때문에 이 소설을 굉장히 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5번 문제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5번 문제 박스에서는 이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얼마나 그 여자들을 비극적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왜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 자, 이 교씨를 이제 이따 이어서 바로 줄거리에서 얘기할 건데, 사씨가 교씨를 첩으로 들일 것을 남편에게 권합니다. 자, 근데 교씨가 여기서 이제 악인인데 나쁜 사람인데, 이 교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 나쁜 여자였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가부장적 가족제도, 축첩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고자 하다 보니까 이 교씨가 굉장히 사악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중세사회의 부녀자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부장제가 그 여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보기 박스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요 앞부분에 있는 작품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239쪽으로 돌아갑시다. 자, 239쪽으로 돌아가서, 자, 거기 먼저 나와 있는 사설시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사설시조는 전에 좀 했던 내용인데, 자, 보면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이 바윗돌이야. 바윗돌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있어서 그래. 아이고 주여. 자,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아이고 이렇게 안 주어지네 또.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 쫓기는 까투리의 안과 그랬네. 자, 이때 까투리는 마음이야. 까투리의 안은 마음이야, 마음. 야, 그러니까 나무도 없고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이 까투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야. 위험한 상황이야. 숨을 곳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큰 바다 한가운데에 1천석 실은 배에 곡식을 2천석이나 실었고, 그런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고
용총이 뭔지 밑에 설명 나와 있지. 돛줄이 끊어져 있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키가 이렇게 노젓는 거거든. 이것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안개가 자욱한 날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두 번째에서는 지금 이 중장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사설시조겠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기만 하고 있어. 나빠지는 상황이 굉장히 열거되어 있지.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나빠지기로서니 이렇게까지 계속 나빠질 수 있냐? 약간 과장이지, 과장.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아. 자, 그래서 안개도 자욱한데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져서 어둑해지면서 저물어. 천지정막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냥 있어도 도저히 돌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 해적을 만났어.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안과 그랬네. 도사공은 사공의 우두머리거든. 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공의 우두머리의 마음과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는 열거 과장 그다음에 갈수록 상황이 점점 더 위기로 가지. 자, 이런 것을 점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장에서 굉장히 표현법 많이 썼지. 자, 이런 도사공의 마음과 사공의 우두머리의 마음과 엊그제 임녀인 내 아니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그러네. 엊그제 이민과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디다가 견주어 볼 수 있겠느냐, 어디다 비교해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어디다 비교해 보려. 다시 말하면 이 까투리의 안과 도사공의 안과 내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 비교법이지. 야, 그러니까 요것을 비교해 본다면 나의 마음이 훨씬 더 슬프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 있는 까투리의 안 그리고 이 도사공의 안과 도사공의 마음과 지금 임과 이별한 내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임과 이별한 우리 화자의 마음이지. 화자의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화자의 마음이 훨씬 더 슬프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더 슬프다 그 정도로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이 지금 너무 크다 이 말이지. 임과 이별한 나의 슬픔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아무리 까투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도사공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임과 이별한 나의 마음이 더 슬프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과 이별한 화자의 마음을 지금 담은 사설 시조인데, 자, 근데 여기 이제 표현법이 좀 다양해가지고 이런 거 좀 체크해둬야 되겠지. 뭐 열거, 과장, 점층, 그리고 마지막에 비교법까지 뭐 요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다양한 그 표현법 쓰고 있다는 거하고, 야, 이제 사설시조 이런 거는 알 수 있지. 자, 사설시조는 초, 중, 종장 중에서 중장의 길이가 갑자기 길어지는 그런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뭐 그런 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뭐 이런 표현법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만 하다. 자, 그러면 나로 넘어가서 사시남정기 봅시다. 사시남정기는 전에도 좀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자, 먼저 줄거리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갑시다. 뭐 이제 앞부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자, 일단 여기 이제 핵심 인물은 유연수라는 사람입니다. 유연수는 이제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연수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어. 자, 유연수가 그 일찍이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 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거였지. 유한림, 유학사 이렇게 불러도 다 유연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지. 자, 유연수가 그래서 이 유연수의 아버지가 유연수가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이여서 이 배필을 정할 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데, 자,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굉장히 이 아주 그 유명한 이 사정옥이라는 여인을 배필로 정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현숙해. 너무나 현숙하고 정말 완벽한 여인이야. 자,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9년이 넘었는데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출산을 반드시 해야만 했지. 그게 여자의 어떤 그 자손을 낳는 것, 이게 여자의 어떤 본래의 목적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9년 동안 출산을 못하니까 이 여자는 너무 남편한테 미안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사정옥이 청합니다, 남편에게.
첩을 드릴 것을 첩을 드리자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정옥이 그리고 나서 이 첩으로 적당한 여자를 알아봅니다. 그게 아까 5번 문제 박스에 있었던 내용이야. 그 동네에서 굉장히 잘 갖추어진 여인으로 이 첩을 알아보는데 그 첩이 이제 교시라는 여자입니다. 교체란이라는 여자인데 교체란. 자, 사정옥도 이름 잘 안 나오고 그냥 사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시남정인 거는 사시가 남쪽으로 가는 기록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옛날에도 얘기했었고. 자, 그래서 이 교시를 이제 첩으로 드리게 되는데, 자, 근데 이 교시가 첩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잘 지냅니다. 잘 지내다가 이제 여기서 아들 장주를 출산합니다. 이제 아들이지. 자, 아들 장주를 출산을 했는데 또 사정옥이 이 사씨가 아들을 장주를 굉장히 예뻐합니다. 그런데 이 9년이 넘도록 출산을 못하다가 이 장주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씨도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나라는 아이를 출산하는데 얘도 역시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실 부인의 아들과 이 첩의 아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교씨가 조금 더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자, 왜냐면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면 자신의 아들이 그 홀대 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씨가 정실 부인이 되기를 꿈꾸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교씨는 이제 이 집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행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교씨가 자기가 따로 그 내통하는 남자가 있어서 동청이라는 남자와 이렇게 내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씨도 나쁜데 이 동청이라는 남자가 엄청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동청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동청이라는 남자가 갖은 악행을 이제 다 계획을 하고, 사씨가 그 말을 좀 듣고, 혹은 사씨가 교씨가 거부하는 것도 동청이 뭐 일부러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씨가 결국은 사씨를 내쫓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청이 야, 그러면 네 아들을 죽이고 사씨가 죽였다고 하면 사씨는 확실히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씨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 자, 그런데 사실 동청이 사주를 해서 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씨는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이게 동청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이 장주가 죽게 되고 이 누명을 사씨에게 씌웁니다. 누명을 사씨에게 씌워서 사씨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 쫓겨나는 장면이 우리 지금 지문에 실려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사씨를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청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청이 이번에는 유할림을 모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연수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동청이 이제 돈을 써가지고 벼슬을 얻어가지고 교씨와 함께 이제 시골로 갑니다. 자, 유연수는 이제 좀 여기다 좀 따로 적어볼게. 유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이 유연수가 자기가 사씨가 아무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연수가 이제 사씨를 찾아 나서고 그 사씨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나게 돼서 이제 이 사씨의 결백함을 믿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씨와 동청을 처벌하고 다시 이 유연수가 사씨를 그 본가로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이 중간중간에 좀 내용이 좀 더 있지만 대체적인 큰 줄거리는 뭐 이렇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연수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 그래서 이제 동청에게 복수를 하고, 나중에는, 자, 이제 동청에게 복수를 하고, 이제 교씨는 처형을 합니다. 교씨는 처형을 하고, 다시 이 부부가 본가로, 돌아오게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김반중이 이 소설을 왜 썼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아요. 자, 이 소설을 가지고 풍간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실제로도 뭐 그런 의도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 풍간소설이 뭐냐면, 풍간은 임금에게 뭔가를 간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왕의 잘못을
왕이 뭔가 잘못했고 이제 고치도록 말하는 거, 이런 것을 간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풍간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풍간소설이라고 할 때는 이 유연수는 이제 숙종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사시와 교시는 각각 교시가 장희빈의 역할이 되고 사시는 이제 인현왕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숙종과 인현왕과 장희빈의 관계에서 장희빈이 결국 아들을 낳고 그 중전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인현왕후가 내쫓겼었는데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빗대어서 쓴 것이다. 뭐 요런 내용들도 요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뭐 지금 이게 뭐 장희빈을 의미하는 것이냐 의미하지 않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대부들이 이것을 좋아했던 이유는 아까 나온 것처럼 사씨가 너무나 현숙한 여인이어서 이 유교 윤리에서 이 부인들이라는 것은 이 부인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사씨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데 굉장히 유용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을 그 사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사씨가 이제 그 교씨에게 이제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는 장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인물 따라가라고 했지. 자, 시비가 사씨를 계단 아래로 이끌고 와. 지금 죄인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사씨가 인사를 한다. 사씨한테 모든 친지들이 부인께서는 귀체 보증하세요. 다른 날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씨가 막 감사해하면서 아,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다니요. 그러면서 이나를 잘 보살펴 주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나가 이제 사씨의 아들이었지 아까. 이나를 잘 보살펴 주세요. 막 하면서 자, 유모가 이나를 안고 막 통곡해. 자, 그러면서 이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행여라도 내 생각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새어머니가 교시지. 자, 그러면서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하면서 막 울어. 야,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 없는 법이다. 엄마가 기울었는데 아들이 괜찮겠느냐. 이때 둥지는 사씨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자, 알은 지금 이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신의 아들. 야, 지금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네가 온전하겠느냐. 그러면서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 너에게까지 화를 미쳤구나. 그저 바라노니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다한 인연을 잊자꾸나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아들이 잘 지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막 울다가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소사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시아버지 유할림네 아버지. 야,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했고, 이게 뭔 말이냐면 유할림네 아버지가 사씨를 엄청나게 예뻐했어.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따라 죽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에게 연연하겠는가 막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나를 건네주고 가마를 타니까 이나가 울면서 엄마를 따라갈 거야 막 했더니 사씨가 가마에서 이나를 안아서 젖을 먹이면서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떠난다. 자, 그러면서 사씨가 흰 배로 얼굴을 가리고 가는데 2명의 여종만 따라가고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하고 차완, 이 차완은 대체로 이제 사소한 심부름 같은 거 해주는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이야. 자, 이 2명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놓고 간다. 이제 죄인이 돼서 가는 거니까. 자, 사씨가 문을 나선 뒤 시비들이 교씨를 옹위해 사당에 오르게 했다. 자, 이 사당에 오른다는 거는 조상들한테 이제 이 여자가 나의 부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행위는 교씨가 정실 부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구슬과 비취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를 그린 치마를 이끄니 패옥 소리가 낭랑하게 울렸다. 위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서 마치 신선을 바라보는 듯했다. 이제 교시도 이 어떤 외모나 이런 거는 아주 괜찮았나 봐.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마치고 여러 노비들로부터 인사를 받으면서 노비들이 이제 백세를 외치고 오래오래 사세요 뭐 이런 것들 외치고 이제 명을 내리는데 교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크게 다를 거다. 너희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서 삶과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막 하면서 명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하인이 사씨가 여러 해 동안 이 집 안주인이었는데 헤어지니까 쫓겨나서 헤어지니까 우리가 배송을 좀 해도 배웅을 좀 해도 되겠냐?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배웅을 하면서 배송은 택배 배송이 아니라 배웅을 하면서 보내도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랬더니 교씨가 뭐 두터운 정인데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 다녀와라 막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사씨를 보내주고 사씨가 가마를 멈추고 차원에게 말을 전하는데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주니 고맙다. 새 부인을 힘써 섬겨라. 이때 새 부인이 교씨지. 자 교씨를 힘써 섬기되 옛사람도 잊지는 말아달라 막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제 사씨가 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씨가 죄인이 되어서 쫓겨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사씨가 신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성이 사씨의 친정이 있는 동네야. 자, 이 친정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씨가 이제 심부름하는 종에게 자, 소사의 묘로 가라. 다시 말하면 시아버지의 묘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길을 바꿨는데 뭐 조약문을 지나서 묘에 이르러서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을 얻어서 머물렀고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마을이 쓸쓸하고 막 하면서 좀 아침 저녁으로 막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 사씨 집안에 소공자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와 통곡했다. 자, 이 소공자가 누구냐면 사씨의 남동생이에요. 사씨의 남동생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여기는 문제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봐야 되겠네.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을의 친정으로 돌아오기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는데 누님이 이 빈산에 온 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면서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어머님의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생각건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 영원한 이별이다. 또 나는 본디 털끝만큼 죄악이 없고 한림 또한 현명한 군자니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면 나는 유씨 집안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사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결국은 이제 뉘우치게 될 것이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결백,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믿는 것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믿음도 아직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잠깐 이 어떤 모함을 믿어서 나를 이렇게 할지언정 남편이 나를 다시 찾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지. 자, 그리고 서로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고 할지라도 일찍이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시아버지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여기서 늙어 죽는 것도 괜찮다.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공자는 다시 부탁해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사내족 1명, 시비 1명을 보냈는데, 자, 그 중에서 사내족만 머물게 하고 시비는 돌려보냈다. 자, 근데 이 땅이 원래 유씨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고, 사실은 길쌈에 뛰어나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을 짜며 생활했다. 그랬네. 그러니까 뭔가 사씨가 생활력도 있는 편이었네. 경제력도 있는 편이었어. 자, 그러면서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장신구가 있어서 진주와 폐물 등을 내다 팔아서 부족한데 보태니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이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자, 근데 이제 교씨가 이제 이게 싫겠지. 자, 교씨는 사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씨 집안에 묘로 갔다는 사실을 듣고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림에게 말했대. 사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 머무나요? 자, 그랬더니 이미 쫓겨난 뒤니 해인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디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어. 게다가 그 땅은 비단 유씨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처하는 곳이니 어찌 금할 수 있겠소? 교씨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네. 그러니까 이제 교씨의 의견을 한림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었네. 교씨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막 했더니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그 땅이 다 우리 집안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교씨의 의견에 마지막에는 한림이 응하지 않는다. 자, 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보고 이거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기억은 까투리 아니고 니은이 도사공 아니고 그리고 디귿이 나야. 자, 기억이 까투리 그리고 니은이 도사공
그리고 디귿은 임과 이별한 나. 화자의 마음이야. 자, 그러면 야, 여기 맞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야, 이거 기억 니은의 정서하고 디귿의 정서를 비교했지. 자, 그리고 기억 니은은 모두 극한의 상황에서 비롯된 절망감. 그치?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 아주 너무나 극한 위기 상황이야. 자, 니은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잇따라 맞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억과 차이를 보인다. 그치? 니은은 갈수록 어려운 게 하나씩 더해져. 자, 그래서 잇따라 맞고 있다고 해서 점층이지, 점층. 자, 잇따라서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열거였잖아, 열거. 그치? 자, 디귿은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니은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네. 자, 디귿은 자신에게 필요한 거, 임을 상실했어. 자, 니은은 자신에게 필요한 거 지금 다 잃어버렸지. 뭐, 키, 돛대, 뭐 하면서 다 잃어버렸지. 자, 그러면서, 자, 그럼 4번도 맞는 설명. 디귿은 니은과 같은 존재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사실? 디귿이 니은보다 왜 더 유리한 조건이야? 내가 더 슬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사실 확인 문제니까 방금 그 두 번째 지문을 나의 지문을 좀 꼼꼼히 본 편이어서 요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와 A를 관련 지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네. 자, A 부분이 아까 어디였냐면 사씨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아버지의 묘에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적절한 거야.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이게 대상이 결백함을 강조한 표현이야. 왜? 이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매와 수적은 특정 대상에게 두려움과 적대감을 유발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 A의 사씨에게 있어 한때의 모함에 미혹된 한림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씨가 그러니까 매나 수적은 그 지금 이 도사공이나 그 까투리한테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어. 적대감은 좀 애매한데 이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근데 여기는 한림을 사씨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한림이 좀 정신 차리면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1번, 2번 완전히 틀려. 자, 그 다음에 대천 바다 한가운데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야 하는 공간이다. 야, 대천 바다 한가운데가 막 지금 가야 하는 공간이야. 목적지야? 이런 거 아니야. 자, 4번 노다도때는 도사공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현재 부재한다. 이것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없어. 자, 근데 그 A에서 사씨가 생각하는 소사와 유사한 속성이다. 소사에게 의지를 해왔지만 현재 소사는 없지. 요거 맞네. 자, 그래도 마지막 읽어봅시다. 가에서 엊그제 임여인 상황은 화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A의 사씨에 있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일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야, 요거 엊그제 임을 여인게 화자에게 어떤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는 거야?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지? 여기서 3번에 간단히 뭐 4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4번 문제 이런 건 뭐 쉬운데 자, 요런 거는 그냥 이거 4번이야. 야, 지금 여기 뒤에서 사씨가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았다고 했잖아. 야, 이게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판 거야. 굶어 죽게 생겨서 판 거야.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풀어주면서도 꼭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야, 여기 봐봐. 자, 교시. 아까 이제 교시도 괜찮은 여자였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교시가 의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빛나는 거는 기존의 미모와 명성에 더해진 안주인의 권위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외양 묘사를 한 거다. 뭐 이런 설명 가능해. 야, 두 번째 틀렸어. 두 번째 왜 틀리냐면 교시가 12들의 옹의를 받아서 사당에 오르게 된 거는 정실 부인이 됐다는 거지. 이제 본부인. 자, 근데 유씨 가문에 들어와 가문을 잇게 하는 첩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한 행위로 볼 수 있군. 그러네. 야, 근데 가문을 잇게 하는 첩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한 것하고 정실부인이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냐? 야, 그러면 첩의 소임이 충실한 것이 정실부인 되는 거냐? 아니야. 첩으로서의 소임은 아들을 낳아줬으면 끝난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실부인이 되는 거하고 이 첩의 소임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교시는 처음부터 왜 자신이 첩으로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요 두 번째가 틀렸다.
야, 교씨가 이제 내가 아들 살림을 맡았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이제 정실 부인이다 이런 뜻이고, 자, 사씨가 쫓겨난 뒤에도 유씨 집안 묘에서 살아가는 거, 중세사회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 그냥 쫓겨나도 또다시 시댁에서 머무르는 이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사씨가 친정으로 향하지 않은 일을 두고 교씨가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씨에 대한 교씨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교씨가 동청에게 말해서 여기에 자객을 보내고 합니다. 사실을 이제 처리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교씨가 점점 악행이 좀 더 심해지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기회가 좀 되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지금 갈래복합 2는 여기까지 하면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갈래복합 3, 4, 5 정도 좀 더 소화를 해보도록 합시다.